지금 한반도는 북태평양과 티벳 고기압의 이중 압력 아래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지만 남과 북 해상에서는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살아 움직이며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잠잠하던 태풍 코마이가 다시 살아나고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오가사와라 인근에 정체된 채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태풍의 경로와 기록적인 폭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에는 두터운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늘은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층의 티벳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 이중 고기압이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 해역에서는 열대저압부가 되었던 제8호 태풍 코마이가 부활했습니다. 제8호 태풍의 예상 경로가 다시 나왔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태풍을 운반해줄 바람이 불지 않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느리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폭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일 최고 기온은 경기도 광주 태촌에서 41.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기상청의 폭염특보 미운영 지점이기 때문에 비공식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일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원도 강릉으로 29.8도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초열대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도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으며 폭염특보 지역은 어제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곳은 강원도 태백과 한라산뿐입니다.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고기압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폭염 지역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쪽 해역의 풍랑주의보도 어제와 같습니다. 바다 상황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발표 시각은 한국 시간 7월 28일 오전 3시입니다. 열대저압부였던 제8호 태풍 코마이가 다시 TS 태풍으로 부활했습니다. 태풍의 부활입니다. 태풍이 부활한 것은 2018년 제28호 태풍 마니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7년 만에 태풍 부활입니다. 태풍이 부활했을 때는 본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제8호 태풍 코마이입니다. 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TY, 타이푼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의 태풍 예상 경로를 보겠습니다. 제8호 태풍 코마이가 부활하면서 예상 경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7월 28일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제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7m, 강도 중해 세력입니다.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부터는 예보 오차 범위가 커집니다. 예보 범위가 커진다는 것은 진로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7월 28일 오후 3시 기준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7m, 강도 강으로 국제기준 TY, 타이푼이 되었습니다. 다채로 북쪽으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정오입니다. 태풍으로 부활한 제8호 코마이는 일본 오키나와 지도 부근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호 태풍 크로사 역시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강도 3, 강풍 반경이 1000km를 넘는 대형 태풍입니다. 이들 태풍이 북상하지 못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상공에 있습니다. 7월 28일 오전 11시 지상의 바람을 보면 오키나와 부근에 제8호 태풍 코마이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제주도 부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반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약 5,500m 고도의 바람을 보겠습니다. 이 높이에서도 태풍의 반시계 방향 소용돌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근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태풍은 이 고기압에 눌려 형태가 납작해져 있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의 북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끊긴 틈이 있습니다. 태풍 크로사는 이 틈을 따라 북상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50헥토파스칼, 약 1000m 고도의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상공에는 거대한 시계 방향의 고기압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티벳 고기압입니다. 이 높이에서는 강한 세력을 가졌던 제9호 태풍의 형태가 무너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열기의 감옥, 바로 열돔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겹겹이 덮으며 더블 고기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반면 지표면은 강한 일사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고기압이 바로 폭염의 실체입니다.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 제8호와 제9호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제8호는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고 제9호 크로사는 북태평양을 따라 일본 동쪽 해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태풍 모두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공을 뒤덮고 있는 강력한 열돔이 장벽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조차 이 고기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8호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2m를 넘어서면서 다시 태풍으로 부활했습니다. 태풍과 열대저하부는 모두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하며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삼고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2m/s를 넘느냐에 따라 태풍과 열대저하부는 아니며 이번 제8호는 그 기준을 충족해 다시 태풍으로 격상됐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기준으로 태풍 제8호는 여전히 중국 상하이 부근 해청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비구름이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아 뚜렷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멀어지며 우리나라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역에는 또 다른 열대 요란이 등압선 형태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GFS, 미국 기상 모델과 독일 아이콘 모델을 함께 보면 약화된 제8호 태풍의 잔류 등압선은 중국 동해안에 남아있고 독일 모델에서는 중부 북부 지방에 약한 비구름이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큰 비는 예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 등 중부지방은 8월 1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수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무렵부터는 열돔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며 기온도 다소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역시 전반적으로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8월 1일과 2일 사이에 흐리고 짙은 구름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중국 해상에 머물고 있는 제8호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